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학생부 샘플 작성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소서의 학생부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제대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의 바른 이해입니다. 학생부가 지금은 항목이 8개로 줄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10개 항목이었잖아요. 근데 인적사항, 그 부모님 이걸 학적사항을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만들었고, 또 진로 희망을 없앴기 때문에 2개 항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 항목이 끝인데, 그래도 페이지 수가 많았던 시절에는 30페이지가 넘는 애들도 있었고, 적어도 한 2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해서 자소서 학생부가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도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할 때 그 많은 학생부를 보기가 쉽지 않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야근을 했습니다. 제가 일찍 출근하고 야근한 사람으로 전 유명합니다. 남의 학생부가 걔 말하자면 전부가 걸려 있는 거라서 저는 그걸 꼼꼼히 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보는 편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그렇게 길고 복잡한데 구분을 하면 딱 2개입니다. 숫자와 글자입니다. 예, 숫자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숫자는 교과 성적을 말하고 글자는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는 다 글자잖아요. 글자, 숫자. 예, 그게 달랑 정리하면 이 2가지입니다. 숫자는 점수, 원점수, 평균도 나오고 편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블라인드 면접 서류를 해도 그 학교의 원점수, 평균을 보면 이 학교가 명문고다 아니고다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단박에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정량적인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숫자니까 양이죠, 양. 근데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거는 글자가 나타내 줍니다. 이 친구의 출결은 어땠는지, 다음에 창체 활동은 뭐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과 선생님들이 쓴 이 친구의 세특, 세부 능력 특기죠. 국어 교과를 등급은 2등급을 받았으나 이 친구는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실제 학업 역량은 어땠고, 어떤 학습 경험을 했다. 경험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독서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없어집니다. 왜냐? 세특에다가 독서를 씁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요즘에 이 학습 경험에는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대표죠. 또 뭐가 있을까요? 테드 같은 게 있죠. 테드. 진짜 농어촌 전형의 지역에 가도요, 테드를 봤다고 학생부에 쓰는 애들이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성취와 성과는 이제 숫자가 나타낼 수 없으니까 글자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관심 있는 게 세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특에서 잘된 샘플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소서는 표절 검사를 하죠. 근데 학생부는 표절 검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제가 지금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맞추시면 또 김찬 원장님처럼 커피를 쏘겠습니다. 학생부는 표절 검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풀어보십시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네, 답이 빨리 나옵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학교에서 한 명만 학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학생부가 나가는데, 그러면 같은 국어 수업을 듣고 같은 동아리를 하고 같은 과목을 듣는데 어떻게 표절 검사를 합니까? 3분의 2가 같은데. 그래서 표절 검사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게 정답이. 그래서 좋은 학생부 표현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세부 능력 특기사항 중에서 숫자가 나타낼 수 없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으뜸은 태도입니다. 지금 보세요. 첫 문장이 가장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인, 이 끝이죠. 아니, 가장 수업 태도가 좋다는데 교과 1등급은 물론일 테고, 이거 성적이 제일 좋다는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 빨간색 보이시나요? 야, 이것도 정말 참신하고 좋은 표현이라 저는 이런 걸 항상 모아두는데, 부모님의 교육 비결이 궁금할 만큼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임. 아, 이 노래에 무슨 가사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누구시냐가요? 박진영이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밑에 내용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세특해서 써줄 수 있다면 이 친구는 최상위권이라는 게 그냥 단박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보겠습니다. 뭐 매 수업 시간마다 열심히 경청,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돋보인다. 여기 보면 요것도 참 좋아요. 요 내용이 아주 좋은데, 이거 뭐 프린트 스크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교재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할 정도로 많은 학습량. 그리고 자, 요 두 번째 보세요.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이게 이 선생님을 얼마나 배려한 겁니까? 이게 학생이 세상에 선생님을 배려했어요. 바로 교사에게 질문하지 않고, 뭘 질문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저는 학생들이 질문 많은 걸 좋아하고, 제가 숙제 안 하는 건 용서해도 질문 안 하는 건 전 용서 안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질문하지 않고 정보를 찾아보거나 학급원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자신의 생각이 편협성이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난 후에야 교사에게 질문한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글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써질까요? 학생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써질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를 뭐 나중에 뭐 학생부 컨설팅을 한다고 이런 걸 쓴다고 학교에서 써주겠습니까? 안 한 애를 태도가 오만방자하고 불손하고 뭐 개차반인 애를 이렇게 써줄 수가 없죠. 컨설팅을 받아서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근데 1, 2학년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보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아니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저희도 이제 고1, 2생이 이렇게 학생부 컨설팅도 받고 문의도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이 학생 학교 생활 전반을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좋은 태도, 이것도 태도입니다. 태도. 예, 명석, 연민,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어. 여기 명석하고 영민하며 겸손한 태도. 교수님들도 사실 겸손한 거 좋아합니다. 뭐 논문 이런 거를 고등학생이 거창하게 쓰고 뭐 어려운 대학 수준급에 써요? 그걸 대학 교수가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좀 고등학생다운 참신하고 교과 과정에 충실한 그런 데서 그 연장선상에서의 보고서나 수행평가도 사실 좋지, 너무 대학 티가 나고 대학 교수나 뭐 석박사급의 논문을 따라서 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지도 않고, 다 부모님이 뭐 교수거나 뭐 의사거나 뭐 이런 거나 이렇게 짐작을 하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들, 네, 평상시 수업 태도가 좋으며 교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네, 뭐 할 수 있다. 뭐 좋죠. 이것도 태도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학생임. 네, 두뇌 회전이 빠르고, 네, 뭐 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해당 수업을 대표하는 학생이다. 대표하는 학생이다. 이거 뭐 전교 1등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학생이다. 네, 좋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학업 역량과 성취입니다. 성취. 이거는 숫자가 나타낼 수 없는 그 글자가 표현하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성취입니다. 네, 뭐 리더 역할을 하고 뭘 했다 이런 게 잘 나타. 영어 실력이 유창하며 최상의 영어 작문 능력과 발표력을 겸비함. 네,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학 1인데요. 실제로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네, 이과적인, 가장 이과적인 수학의 단원인 거죠. 하고, 나타남, 도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수학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함. 이런 거는 정말
그 공대에 적합한 학생부 워딩입니다. 그렇죠? 네, 이과적인 수학에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도형의 방정식이 잘해야 사실은 뭐 기하가 되고 이과에 적합한 거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성취면서 공부 방법입니다. 문단의 핵심어, 내용 정리, 이미지와 3단계로 정리하고 마인드맵 같은 거죠. 네, 노력함, 당황하게 활용하며 한글 맞춤법에 관심을 갖고 관련 규정을 찾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이나 학술 자료, DBPR나 뭐 RISS나 K문구 같은 데서 더 보고 하면 자소서로 연결이 또 자연스럽게 연장선상에서 되겠죠. 예. 요거는 미적인데 지금은 이제 다 선택 수업이니까 예, 이거를 문과 이과가 다 같이 듣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에 말했듯이 핸디캡을 이공계열 사이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임. 그러니까 실제 이 친구는 미적에서 뭐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공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임. 이거는 이제 이 숫자가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글자로 세특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문과 학생이겠지만 이런 쪽으로 하면 이제 사회과학, 수학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과학 쪽 그 학과에 적합한 학생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네, 뭐 밑에 내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보시는 독서입니다. 책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인자의 기억보, 이거 김영하 작가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인데 독서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독서가. 그러니까 독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특 안에도 독서 내용을 이렇게 쓰고 이걸 읽고 얘가 지금 알츠하이머를 겪게 되는 뭐 작중 상황을 통해 토의함.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의대 쪽으로, 정신건강의학 쪽으로, 혹은 뭐 문과로 치면 심리학 쪽으로 전공 적합성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여기도 하리하라죠. 이거 이은희 작가의 필명이죠. 이거 뭐 하리하라 시리즈가 많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와 생명공학. 네, 일 복제하는 내용이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독서죠. 이것도 독서한 내용이 세특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뭐 생명공학이나 의공학 쪽으로 간다면 이런 내용으로 더 발전시킨 내용, 배우고 깨달은 내용,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등을 자소서에 쓰면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서죠. 요 원서 읽은 거를 세특 독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서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게 유명한 책이죠.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첫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책입니다. 전염병 뭐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도 보면 네, 여기는 보면 직접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박지원의 열알기라는 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보다라는 책을 읽고 이것도 독서죠. 그러면서 이 역학조사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뭐 고2나 고1은 이 얘기도 이 학생부에도 인용할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자소서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잘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공부의 끝이 뭡니까? 공부의 끝은 생활의 시작입니다. 일상에서 공부한 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공부 아니겠습니까? 수능 출제 원리도 그거 아닙니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사적인 거하고 연계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신문하고 인터넷을 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숫자가 나타낼 수 없는 이 친구의 탐구하고 학업 성취구 역량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세특에다가 여기 보면 신문 기사, 이 실용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뒤는 다 테드입니다. 테드 여기도 보면 요거는 테드가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여기도 영어인데 탐구 주제로 의학과 약학의 시스템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영어 테드 톡스 내용 나오죠.
네, 이런 내용들 테드 강연을 듣고 인체에서 화학물질이 갖는 중요성과 뭐 이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DNA 복구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 이런 겁니다. 뭘 찾아봤는지 이런 거는 이제 숫자가 나타낼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글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네, 테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네, 마리노시군의 테드 강연을 소개함 내용 나오죠. 네, 영어지만 이제 영어니까 당연히 이제 테드하고는 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영어 과목이 아닌 뭐 화학이나 국어, 심지어 사회에서도 테드 강연 들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여기도 요건 이제 진로입니다. 진로, 자신의 관심 분야 3D 바이오 프린팅이다, 인공 장기다 관련된 영문 기사들을 꾸준히 읽고 뭐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진로입니다. 그래서 네. 진로하고 연결된 세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뭐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칼럼을 읽고, 뭐,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의대 쪽에 하면 의대의 진로죠. 의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할마음하고 돌연변이 황생제 내성원인 및 유전자를 활용한 감염성 질병 대처에 도움이 있다. 텍스트를 발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어 칼럼을 읽고, 네, 그래서 내용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제 설명 내용은 다 드렸고요. 다 드렸고, 그 내용 관련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 앞으로 이제 대입 관련된 전반적인 거랑 오늘 말씀드린 거 다 괜찮으니까요.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질답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예.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요즘에 서울대 정시 발표, 서울대 2023이죠. 고1들 때문에 뭐 탈대치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서울대도 그러고 연대도 그러고 고대도 다 그런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건 오히려 연고대는 지금까지도 서울대하고 굉장히 그 전형 방법을 달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세특은 선생님, 슈퍼만, 먼저 나무70님 질문부터 드리면, 학생부 컨설팅을 받으시려면 그 학원에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KNS에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날은 이 학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안 나오는 날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특은, 슈퍼만님 질문은 세특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라서 결국 복불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물론 이 친구의 학업 역량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태도. 예.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을 잘 하면 학생부도 더 잘 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주신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가 뭐죠? 이거를 말씀하시나요? 이거요? 시뮬이요? 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 자료는 저희 입시 카페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카페에 드리려고 하고, 호은이님 말도 입학사정관들은 종합전형도 성적순이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는 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어머님들. 이걸 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좋으면 끝이 아니냐?
요거만 보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 있죠. 근데 종합 전형은 이거 밑에 거 이거를 다 같이 보니까 그래도 보세요. 사실은 교과를 이기는 비교과는 없다는 게 대세예요. 예. 그러니까 태도도 좋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뭐 창체 활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독서도 많이 했는데 교과가 5등급이야. 그러면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 이 숫자에 가령 숫자가 2면 그에 준하는 글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3이면 3에 준하는 글자를 써주게 돼 있죠. 4면은 4에 준하는 글자를 이거랑 이거는 아주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인과관계는 아닙니다만 높은 상관관계에 있어요. 아주 높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4면 4에 준하는 글자를 써주시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를 잘하는 게 1번이고 근데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이런 부분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흡님 그래서 말씀도 맞아요. 근데 저가 이제 사정관을 했을 때는 그래도 숫자만 보기보다는 글자까지 좀 같이 보면서 더러 숫자적으로 부족하지만 글자 면에서 좋은 애들은 저는 같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대부분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재학생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비재원생도 학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 수능 완성 김영경님은 문이과 통합이라 수학 수능 시험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원, 수투는 공통으로 보죠. 그래서 수학이 몇 문항입니까? 30문항이지 않습니까? 수능이. 근데 22문항은 수원, 수투에서 나오고 8문항이 선택 과목에서 나옵니다. 문과 애들은 보통 확통을 하겠죠. 그럼 확통 8문제를 푸는 거고 이과 애들은 보통 미적이나 기하를 할 겁니다. 미적을 많이 하겠죠. 그 8문항을 해가지고 그 두 점수가 다른 거를 표준화합니다. 표준화, 난이도를 고려해서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예, 은하수별 11님, 강남 일반고 수시화 정시 결정을 대부분 내신 2.5로 보던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2.5 넘으면 그냥 정시를 생각하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휘문고 교장 선생님은 그냥 내신 2 넘으면 다 정시지,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재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강남권 재학생들 수시 실태에 대해서 제가 통계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다음에 보여드리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 가지고 조한님 개인적으로 독서하고 공부한 내용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학생이 말하는 것이 선생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데 학교에서 써오라고 하는 학교 있잖아요. 예, 그런 학교는 써서 드리는 걸 좋아하고 학교에서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쓴 내용을 약간 정리해서 써주시는 분이 편안하게 선생님을 배려해서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이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자기가 속한 소속사, 그러니까 소속 학교에 맞게끔 하면서 선생님을 좀 배려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학생이 내일 학인데 편하게 도와주는 학생에게 조금 더 우호적으로 세특을 써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